제가 이제 저번에 6개월 후기를 한번 올렸었는데 그 후에 6개월 동안은 또 어떻게 지냈는지 뭐 저 혼자 좀 정리도 좀 하고 또 여러분한테 어떤 정보도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하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일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제 초반 6개월 동안은 멜버른 시티에 살면서 이제 카페에서 일을 했었어요. 카페에서 일을 하고 또 MCG라고 멜버른 크리켓 그라운드 그 스포츠 경기장에서 그렇게 일을 했었는데 돈이 많이 안 모였어요. 돈을 많이 못 모았어요. 물론 제가 돈을 모으려고 뭐 워킹홀리데이에 온 건 아니지만 뭐 돈이라는 게 어쨌든 중요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이 없으면은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돈을 6개월 동안 못 버니까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이 이제 막 드는 거예요. 돈을 좀 벌어보고 싶다. 이제 6개월 동안 돈을 하나도 못 모았으니까. 그래서 돈을 많이 벌려면은 뭐 시급도 중요하지만 근무 시프트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좀 구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멜버른에서 이제 그런 일이 웨어하우스 일을 하면은 시프트도 많이 주고 또 시급도 시티에서 일하는 것보다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런 정보를 이제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6월 정도에 2024년 6월 달이 제가 호주에 온 지 한 6, 7개월 차예요. 그때부터 제가 웨어하우스 일을 구직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거의 사실 뭐 온라인으로 지원을 했는데 직원도 막 그냥 답답해서 막 몇 번 가봤어요. 근데 뭐 직원 가니까 거기 아저씨들이 놀래더라고. 왜 왔냐고 하면서. 아무튼 운 좋게 이제 일자리를 하나 구했습니다. 웨어하우스 하나 구해서 외곽으로 이제 서쪽에 투르간이나에 있는 웨어하우스를 하나 구해서 6개월 차에 이제 다시 이사를 갔습니다. 제 워킹홀리데이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후반전이 시작된 거죠. 제 5월의 후반전. 이제 베버리지 웨어하우스였어요. 베버리지 웨어하우스였는데, 그러니까 음료수? 거기 물류창고는 거의 취급하는 물품이 거의 술이에요, 술. 이제 술 아니면은 뭐 음료수, 뭐 물, 그러니까 다 무거운 거예요. 다 무겁고, 많이 무거운 거는 뭐 15kg에서 20kg? 그냥 뭐 한두 개면 들 수 있는데, 이게 무거운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시간당 KPI가 있어요. KPI가 뭐냐면 1시간당 150개, 160개를 그 박스를 피킹을 해서 그 팔레트에 실어야 돼요. 뒤에 팔레트를 꽂고 다니는 어떤, 영어로는 이게 터거라고 하는데, 그 물류창고에 여러 레일들을 이렇게 왔다 갔다 돌아다니면서 어떤 기계에서 말하는 그 위치를 듣고 거기 가서 그 물건을 피킹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1시간에 160개를 해야 돼요. 160개. 그게 KPI예요. 그거를 못하면은 오늘 뭐 7시간, 8시간 일을 하기로 했는데 만약에 그게 좀 낮아요. 그러면은 한 3, 4시간 일하고 집에 보낸다거나, 정말 못하면은 자른다거나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게 낮으면은 이제 또 뭐라고 막 해요. 거기에 이제 관리자가, 이제 슈퍼바이저가 와서 너 KPI가 낮다, 더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다루는 물건이 무겁다 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체력적으로 되게 힘들고, 우리 거기서 이제 지게차 운전을 했으면은 좀 편했을 텐데 그 지게차 일자리를 못 구했어요. 지게차도 따고 그 다음에 웨어하우스 구직을 했는데 생각보다 구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지게차가 이게 경력이 없다 보니까 다 경력이 있는 사람만 뽑더라고요. 근데 구하기는 계속 구했거든요. 지게차도 구하고 그 픽패커라고 하는데 그것도 계속 지원을 하고 했는데, 이제 픽패커가 먼저 구해진 거지. 근데 돈은 많이 벌었어요. 한 2달 반 정도? 좀 3달 안 되게 일을 했는데 거기서 주에 한 1,500불씩은 벌었어요, 평균적으로. 근데 제가 시티에 살 때 주에 1,000불 이상 번 적도 거의 없고, 뭐 잘 못 벌면은 뭐 500불. 그러니까 진짜 돈 못 번 거죠, 호주에서 돈 버는 거로 따지면. 근데 제가 외곽으로 나가서 이 물류창고에서 일을 하면서 그때부터 드디어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주에 1,500불씩 버니까 한 500불 써도 주에 한 1,000불을 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6개월 동안 돈을 하나도 못 모았는데 딱 2달 넘게 제가 주에 1,000불씩 벌었으니까 2달 좀 넘게 일하니까 바로 만불이라는 돈이 모이더라고. 한국 돈으로 하면은 뭐 1,000만 원 정도 모은 거예요. 한 2달 반 만에. 근데 그렇게 돈을 벌어 보니까 되게 뭐랄까 확실히 안정이 되더라고요. 안정이 되고, 이래서 호주가 살기 좋은 건가? 이래서 호주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하는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물론 저는 지게차 운전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몸을 쓰는 일을 했기 때문에 계속 박스를 들고 이제 팔레트에 싣고 약간 테트리스 하듯이 그 박스를 이렇게 쌓는 거예요. 팔레트에 쌓은 다음에 그냥 쌓는 것뿐만 아니고 중간중간에 이제 막 랩핑을 해야 돼. 그 터거에서 내려가지고 랩핑도 해야 되고, 이게 가끔 이게 박스가 떨어질 때도 있어요. 왜냐면 터거를 타고 운전하면서 다니거든요. 운전하면 다니니까 떨어지면은 물품이 그 뭐예요, 그게 다 술이야. 술이고 와인이고 다 깨진단 말이야. 난리 나는 거야, 바닥이. 또 막 뭐 그거 갖다 뭐라 하진 않는데 그거 또 깨지면 또 그거 치워야 되고. 아무튼 이제 좀 육체적으로 부담이 많은 일이었어요. 제가 여태까지 한 일 중에 뭐랄까 체력적으로 제일 힘든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 군대 생각 많이 나더라고. 와 진짜 지게차만 탔으면은 또 괜찮았을 텐데. 근데 지게차 탈 기회를 안 주더라고요.
돈은 이제 10,000불 넘게 거기서 모았는데 이제 너무 힘드니까 못하겠더라고. 막 맨날 이제 일 갔다 와서 맨날 누워있고 맨날 막 찜질하고 막 파스 막 붙이고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근데 이제 제 월이 그때는 이제 뭐 한 4개월 3개월 이제 얼마 안 남았을 때니까 그냥 조금만 더 해가지고 저는 남은 6개월은 이 저의 워킹홀리데이 하반기 6개월은 그냥 돈을 많이 모아서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자 그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제 그냥 할까라는 생각으로 계속 버틴 거예요. 솔직히 첫날 갔을 때부터 와 이거 못하겠는데 그런 생각 들었어요. 첫날부터 너무 힘들더라고. 진짜 뒤지겠더라고. 그 막 일하면서도 중간중간에 막 어지러운 거야. 막 탈진 그런 증상처럼 막 어지럽기도 하고. 와 그런데도 또 막 KPI 낮으면은 막 와가지고 막 슈퍼바이저가 야 너 왜 빨리 안 하냐, 빨리빨리 해라, 뭐 누구는 몇 개 옮기는데 너는 왜 못하냐 막 그러면서 막 그 슈퍼바이저가 독일 사람이었는데 와 깐깐하더라고 그 사람. 그리고 거의 이제 저 그 픽패커 하는 애들은 보면은 뉴질랜드에서 온 그 사모안 애들 있잖아요. 그 마카운트 막 덩치 막 이따만한 애들 막 100kg 120kg 나가는 애들, 그 전투민족 그런 애들은 진짜 잘하더라고. 그런 애들은 막 박스 2개씩 들어, 막 15kg짜리를. 나는 막 한 개도 막 낑낑대면서 드는데 막 제가 이제 일하면서도 막 물어봤어요 걔네들한테 막 야 너네 안 힘드냐, 이거 힘들지 않니, 나는 죽겠다 그랬더니 어떤 애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도 안 힘든데? 나 오히려 나는 뭐 운동되니까 좋은데?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거기서 진짜 확실히 나랑 다르구나 진짜. 그리고 가끔 제가 이제 힘들면은 중간중간에 어디 앉아서 잠깐 쉬고 막 혼자 막 낑낑대면서 막 하니까 애들이 이제 막 왔다 갔다 지나다니면서 와가지고 제 거를 막 같이 옮겨주는 거예요. 막 같이. 근데 같이 옮겨주면은 걔네 KPI는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 시간 동안 걔네들은 자기 거를 안 옮겼잖아. 그러니까 제 거를 도와주는 거예요 애들이. 막 거기 애들이 와 진짜 착하더라고 애들이. 진짜 되게 친구들이 보면은 되게 무섭게 생겼는데 덩치도 막 크고 근데 다 뭔가 순수하고 되게 친절하고 너무 착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웨어하우스에서 일하면서 또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서 되게 또 고마웠어요. 걔네들이 많이 도와줘가지고 또 버틸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거기 웨어하우스에 좀 한국인 분들도 몇 명 있었어요. 많지는 않았는데 지게차 운전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특히 지게차는 한국인 여성분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의 워킹홀리데이 이제 후반전의 목표는 돈을 좀 모으는 거, 그리고 제가 지금 하는 이 유튜브, 이게 일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일 갔다 오면은 맨날 쓰러져가지고 그냥 기절하는 거야, 기절. 그러니까 막 유튜브 그것도 변명이야. 근데 생각해보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주말에는 그냥 계속 자고 막 체력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웨어하우스 일을 하면서도 제가 원래 기존에 하던 그 스포츠 경기장에서 하는 일을 또 가끔씩 갔어요. 그거는 시프트를 많이 받진 못하고 뭐 일주일에 뭐 주말에 하루 이틀 받았는데 어쨌든 뭐 그것도 이제 계속 하고 그래가지고 유튜브를 또 할 시간이 없더라고. 그래서 그때 좀 잠깐 못했어요, 몇 달 동안.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또 나는 또 나는 돈만 벌기 위해서 호주에 온 건 아닌데 내가 또 지금 뭐 하고 있지?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호주 워홀을 하다 보면은 다 각자 나름의 어떤 이유나 그 목표를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그래도 막상 와서 살다 보면은 내가 초기에 가졌던 그런 목표나 계획들이 뭔가 흔들리는 것 같아. 그 계획대로 안 되더라고요. 계획대로 안 되고 내가 뭐 이 목표를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뭐 그걸 많이 못하고 있어.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오래전부터 유튜브를 하고 싶었고 인터뷰 컨텐츠를 호주에서 찍고 싶어서 호주에 온 건데 이제 막상 와서 살다 보니까 그냥 먹고 사는 일이 바쁘니까 뭐 컨텐츠 찍고 편집하고 뭐 그럴 시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변명하는 거야. 변명하면 안 돼.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좀 일자리를 옮겨야겠다. 그냥 참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았는데 몸이 계속 안 좋아지는 거예요. 막 몸이 목도 아프고 막 등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이제 무거운 걸 계속 들다 보니까 몸이 계속 안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다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돈은 뭐 좀 벌었는데 이제 그만해야겠다, 그만하는 게 맞겠다, 다른 일을 해야겠다.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유튜브도 많이 못하고 몸도 너무 상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게 이제 월이 한 3개월 정도 남았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제 또 워킹홀리데이 1년을 뭐 굳이 또 채워야 되나? 그냥 빨리 갈까? 그냥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초기 자금 복구하고 뭐 잠깐 여행하고 그럴 정도 돈을 모아서 그 정도 했으면 돌아갈까? 막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비자가 어쨌든 3달 남았으니까 또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처음부터 뭔가 그냥 1년은 무조건 채워보고 싶었어요. 그냥 뭐 그냥 저 스스로의 어떤 목표 같은 거지. 그냥 뭔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냥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번 해보고 싶다, 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 기존에 일하던 데를 그만두고 한 일주일 정도 이제 다른 데를 막 지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웨어하우스를 또 하나 구했어요, 다행히. 이번에는 근데 시급은 좀 낮아졌는데, 제가 전에 일하던 곳은, 제가 처음 일하던 웨어하우스에서는 43불, 44불 이 정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꽤 많이 받은 거죠, 웨어하우스로 따지면. 근데 이제 제가 새로 옮긴 그 웨어하우스에서는 한 35불, 36불 그 정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급이 좀 많이 낮아졌는데, 근데 거기는 이제 웨어하우스가 규모가 조금 더 작은 데였어요, 제가 처음에 일하던 데보다. 사람도 별로 없고, 거기서 이제 제가 3달 동안 일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되게 또 좋은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거기는 다루는 물건이 그렇게 무겁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을 해도 별로 힘들지가 않은 거야. 별로 힘들지가 않고, 물론 돈은 조금 줄었지만, 돈은 이제 한 1,500불씩 받다가 한 1,100불, 1,000불 막 이렇게 줄었어요. 그러니까 돈은 꽤 많이 줄었는데 뭐 할만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는. 그래서 계속 쭉 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되게 좋았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되게 친절한 사람들을 제가 많이 만났고, 호주에 와가지고 뭔가 처음으로 약간 정을 느낀 것 같아. 호주 사람들한테 정을 느낀 것 같아. 제가 이제 인터뷰한 그 친구 중에 엘리샤라는 친구도 제가 일한 그 두 번째 웨어하우스에서 만났습니다. 거기서 이제 되게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좀 여유 있게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그 전보다 조금 더 생활이 많이 안정이 된 것 같아요. 제가 한 9개월 차 정도 됐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뭔가 집이나 일이나 뭐 친구 관계나 이런 거나 뭔가 전반적으로 다 안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3개월 남았을 때. 근데 호주에 와서 사는 분들은 한 번씩 느끼겠지만, 좀 적응이 되기 시작하고 이러면은 그때서야 호주에 좋은 게 막 보이더라고요. 적응이 안 되고 막 일자리도 잘 못 구하고 막 집 문제도 있고 막 그랬을 때는, 그냥 빨리 한국 가고 싶다, 그냥 호주 뭐 외국 사는 게 진짜 쉽지 않다, 힘들다, 뭐 그런 생각이 많았는데, 이게 뭐가 하나하나 다 안정이 되다 보니까 삶의 만족도가 되게 높은 거예요. 생활 만족도가. 돈도 벌고 있지, 돈도 좀 모으고 있지, 제가 하고 싶었던 유튜브도 하고 있지, 뭐 주말마다 나가서 촬영도 하고 편집하고 퇴근하고 편집하고, 제가 호주에 오기 전에 생각했던 그런 뭔가 이상적인 그런 삶이 그때서야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예요, 9개월 정도 됐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거 비자가 얼마 안 남았는데 호주에 좀 더 살고 싶다, 막 그때부터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가 근데 뭐 비자가 한 2달 남았을 때요. 한 달 정도 거기서 또 일을 했으니까, 이게 참 정이 드니까 무섭더라고, 사람이라는 게 참. 또 막 떠나기가 싫은 거야. 떠나기가 싫고, 또 점점 이게 한국으로 갈 날짜가 다가오면서, 또 저는 한국에서 이제 퇴사하고 와가지고 뭐 나이는 많고 경력은 짧고 뭐 해놓은 것도 없고 뭐 돈도 없고, 그냥 걱정이 되더라고요. 한국에 가서 뭘 해야 될까 걱정도 되고 하다 보니까 그냥 돌아가기 싫더라고요. 그냥 그런 거지, 뭔가 그냥 현재 행복을 조금 더 이어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너무 행복하더라고, 그냥 하루하루 생활이. 그리고 막 호주 친구들도 막 점점 한 명씩 사귀기 시작하는 것 같고, 나도 이 호주 이 지역사회에 나도 일원이 될 수 있나? 막 그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한번 여기 나라에 살아볼까? 이 나라에 살면서 나도 이 사회의 어떠한 일원으로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웨어하우스에서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웨어하우스를 관두고 옮긴 게 정말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은. 근데 이제 한 2달 남았으니까, 뭐 저는 이제 세컨 비자가 애초에 안 되는 그런 나이였기 때문에, 그리고 애초에 2달 남았는데 세컨 비자 따로 어디 갈 수도 없어요. 뭐 나이도 안 돼서 애초에 신청도 못하지만. 그러니까 방법은 뭐예요? 호주에서 살려면은 방법은 딱 하나야, 딱 하나. 두 개인데, 뭐냐면은 하나는 파트너십 비자. 근데 2달 남았는데 어떻게 제가 뭐 갑자기 없던 여자친구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파트너십을 해요? 말이 안 되지, 그거는.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옵션은 그냥 뭐 빼는 거고, 방법은 하나예요. 호주에 더 살려면 학생 비자를 신청하는 거야, 학생 비자. 그러니까 다시 영주권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생 비자를 하면은 학교만 다니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다? 그건 아니잖아요. 학생 비자를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뭔가 경력을 쌓아서 영주권 직업을 선택해서 그 영주권을 따기 위한 그 여정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요즘에 이제 호주 정부에서는 학생 비자 거절을 많이 하고 있고, 뭔가 체류 목적으로 학교를 다니는 거를 이렇게 막으려고 하는 그런 추세인데, 뭐 어쨌거나 호주에서 학생 비자를 하는 분들은 진짜 학업을 하고 싶어서 하는 분도 있겠지만, 뭐 사실 대부분은 호주에 더 살고 싶은 거지. 그냥 영주권 따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고 싶은 거지, 사실은. 그때가 이제 한 비자 끝나기 한 2달 남겨놓은 상태라서, 그때 준비해서 학생비자 신청을 할 수가 있나? 그리고 또 학생비자를 할 거면은 무슨 학교를 갈 건지, 어떤 공부를 할 건지. 공부가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공부에 이어서 그러니까 영주권 학과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영주권 학과를 선택해서 영주권을 딸 수 있는 그 직업을 갖고
경력을 쌓고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을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유학원 한 세 군데 정도 알아보니까 시간이 막 여유 있지는 않는데 그 2달 동안에 준비를 할 수는 있더라고요. 준비를 못할 시간은 아니더라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면은 무슨 학과를 갈 거냐, 어떤 영주권 학과를 선택할 거냐. 근데 이 직업군들을 쫙 봤을 때 뭐 또 되게 직업군이 많아요. 중장기 뭐 필요 직업군이라 해가지고 호주에서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그 직업군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뭐 4년제에 갈 돈이나 어떤 자금이나 현실적인 준비는 안 돼 있고, 뭐 간호학과 같은 경우도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갑자기 뭐 좀 생뚱맞잖아요. 그냥 전혀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내가 목수를 해야 되나? 내가 간호사를 해야 되나? 뭐 내가 요리사를 해야 되나? 뭐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갑자기 선택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만큼 어떤 직업을 선택해서라도 그냥 호주에 더 살고 싶더라고요. 그 순간만큼은. 갑자기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래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직업을 해가지고 호주에 살면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호주에서 사는 것 그 자체가 너무 좋다 보니까 내가 평소에 생각해 본 적이 없던 그런 직업이라도 그냥 그걸 선택해서 힘들더라도 4년이든 5년이든 6년이든 버텨가지고 영주권을 따기만 한다면 호주에서 행복하게 계속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영주권을 따기까지가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고, 또 영주권을 딴다고 해서 정말 뭐 호주 사람처럼 뭐 호주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이나 그런 걸 다 누리면서 살 수 있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이민 1세대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이 삶이 한국에서보다 어떻게 보면은 더 빡세게 살아야 하는 그런 순간도 있는 것 같고, 물론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영주권을 따면은 뭐 살기가 괜찮겠죠. 비자에 대한 걱정은 없으니까. 뭐 호주에서는 직업에 대한 어떤 차별도 없고, 뭐 어떤 직업을 갖던지 간에 뭐 괜찮은 수입을 올리면서 세이빙도 할 수 있고, 자기가 알뜰하게만 산다면 돈도 모을 수 있고 여유롭게 살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갖는 거에 대해서 누군가의 어떤 차별이나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새로 시작하기에는 호주가 한국보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뭔가 기회가 많은 것 같고, 뭔가 이 나라가 돈이 많아서 그런 건지 기회가 많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호주에서는 1년 동안 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냥 인생에 어떤 레벨이 있으면, 난이도가 있으면 한국에 비해서 호주가 2단계 3단계 낮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게임으로 따지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막 내가 한 마스터 레벨에서 막 게임을 하고 있어, 한국에서는. 근데 호주에 오면은 한 실버, 브론즈 그런 레벨에서 내가 경쟁을 할 수 있는 거야. 특히 이제 호주에 사는 호주 사람들을 보면, 호주에서 태어난 사람들 보면은 아 진짜 부럽다. 뭔가 어떤 직업이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냥 선택하면 되고, 뭐 대학교도 안 간다고 누가 뭘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제 일하던 웨어하우스도 그렇잖아요. 그냥 거기서 지게차 자격증 따가지고, 뭐 지게차 자격증 이틀이면 따거든요. 그냥 월에 500만 원, 600만 원 버는 거야. 한국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난 못할 것 같아. 한국에서 그렇게 하기 어렵지 않나요? 근데 무슨 얘기 하고 있다가 이 얘기 하고 있는 거지? 아씨, 뭔 얘기 하고 있었더라. 뭔 얘기 하고 있었죠? 제가 무슨 얘기 하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주변 지인분들한테도 막 물어보고, 뭐 요리사 하는 분한테도 물어보고, 뭐 목수하는 분한테도 물어보고, 그리고 유학원에도 물어보고, 그리고 저 혼자도 많이 찾아보고 하면서 한 달 정도 그렇게 막 정보를 모으면서 그 동시에 학생비자 준비를 유학원하고 시작을 했어요. 일단은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하자. 왜냐면 딱 결정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 나 학생비자 신청해야겠다,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 그 워홀비자 만료 2달 남겨놓고 결정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저는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모든 준비를 다 끝냈어요. 한 달 동안, 2달 동안 하면서 신청만 딱 하면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거든요. 요즘에 학생비자 거절이 많이 된다고 해서 저는 그 변호사분이 있는 유학원을 선택해서 변호사 비용까지, 추가 비용까지 또 지불을 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저는 이제 요리를 선택을 했거든요. 요리를 선택한 이유는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영주권 직업 중에서 그나마 제가 좀 해보고 싶은 느낌이 들었던 그 직업군을 선택했고, 학비가 제일 싸요. 네, 그래서 선택한 것도 있고, 현실적으로. 그리고 좀 진입 장벽이 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입학하기도 좀 수월한 것 같고 해서 요리를 선택하고 모든 준비를 끝냈어요. 그 과정에서 계속 고민을 했어요. 진짜 이 신청하는 게 맞나? 내가 요리 할 수 있을까? 요리를 해가지고 4년, 5년, 뭐 길면은 막 7년, 8년, 10년까지 해야 되는데, 뭐 물론 영주권 따고 그 다음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은 뭔가 앞으로 내 남은 인생을 건 그런 선택을 제가 해야 되다 보니까 선택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1년에 어떻게 보면 끝을 보고 뭔가 힘들고 어려운 게 있어도 참고 계속 해왔는데, 끝이 안 나고 뭐 계속 앞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그냥 한국에 가서 잠깐 쉬고 싶기도 했고, 그냥 정신적으로도 지치고, 제가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호주에서 안 좋은 일도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정이 쉽지 않더라고. 그래도 호주에 남는 쪽으로 마음이 계속 기울었어요.
한국에 가서 뭔가 답이 안 나오더라고. 나 한국 가서 뭐 하지? 답이 안 나와. 나이는 한 살 더 먹었지, 경력은 없지, 할 줄 아는 것도 없지, 돈도 없지, 집도 없지, 그냥 뭐 가진 게 없으니까. 근데 그거를 제가 뭐 누굴 남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다 내 잘못이야. 다 게으른 내 잘못이야. 그냥 오늘의 나는 어제 내가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가진 게 없고 부족한 거는 그냥 이 나이까지 뭔가 이룬 것도 없고 다 내 잘못이지. 뭐 누굴 탓하겠어요. 남 탓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성인이 된 이상은 아무리 뭐 인생이 어쩌고 저쩌고 힘들어도 그냥 다 본인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저도 뭐 남들 탓하고 싶지도 않고 어떤 제가 처한 환경들, 뭐 이유를 따지면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 뭐 회사도 다니다가 뭐 퇴사한 이유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뭐 결론적으로는 그냥 제가 부족한 거예요. 제가 게을렀던 거고,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자리를 못 잡았던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호주로 이제 도망쳐 나온 거지. 이 늦은 나이에 31살 32살 먹고 도망 나온 거지. 네, 그래서 이제 뭐 학교 등록도 마치고 내년에 어쨌든 앞으로 이제 요리를 할 거니까 관련 경력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웨어하우스 일을 이제 좀 그만두고 레스토랑 일을 구했어요. 키친핸드 일을 구했어요. 키친핸드. 주방 보조에 주방 보조, 키친핸드가. 제가 요리를 할 줄을 모르니까 처음부터 요리하는 일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경력을 쌓고 하려면 어쨌든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을 이제 구해가지고 뭐 바로 지난주에요. 지난주에 이제 일을 이제 시작했어요. 가가지고 시작했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하루 일하고 제가 그만뒀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물론 거기가 이제 좀 바쁜 레스토랑이고 또 처음 생긴 레스토랑이라서 뭐 좀 체계도 없고 좀 어려운 게 있었어요. 근데 그냥 딱 하루 이제 가자마자 한두 시간 접시를 이제 설거지 하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얼마나 여기서 설거지를 해야지 저쪽 요리하는 대로 넘어갈 수 있을까. 그 설거지 하는 곳이랑 요리하는 곳이랑 또 약간 그 분리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리돼 있고 뭔가 그냥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거기서 막 일을 하는데. 그리고 되게 위험하더라고요. 거기 이제 일하는 환경이 막 뜨거운 팬도 오고 막 칼도 오고 막 정신없으니까 막 뭐 유리도 많고, 그리고 뭐 뜨겁기도 하고 막 위험하고, 설거지 하는 일이, 주방 일이라는 게 또 되게 깨끗하진 않죠. 되게 더럽더라고요. 더럽기도 하고. 태어나서 주방에서 처음 이제 일을 해보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요리하는 쪽을 봤는데, 그 셰프들도 봤는데 완전 전쟁터 그냥. 와, 진짜 위험하더라고요. 진짜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힘들어도 한번 해보자 그런 각오를 하고, 이미 뭐 돈도 막 4, 5천 불 썼고 학생비자 준비하면서 이제 영어 성적도 필요해가지고 영어 시험도 이제 뭐 다음 주에 보고 다 준비를 해놨어요. 막 영어 과외도 받았고 급하게 돈도 다 쓰고 해놨는데, 그냥 그거 딱 하루 하는 순간, 하루도 아니야, 그냥 한두 시간 하는 순간 그냥 못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 그 순간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최소 4년 5년 내가 버틸 수 있을까? 물론 설거지만 하진 않겠죠. 근데 모르겠어요. 그냥 못하겠더라고요. 직관적으로 그 느낌이 오더라고요. 나랑 안 맞는 일이다, 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좀 덜 바쁜 데 가가지고 요리도 조금씩 천천히 배우고 그렇게 했으면은 뭐 재미도 느끼고 뭐 어떻게 제 생각이 또 바뀌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물론 하루만 일하고 너가 그 결정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냥 하루만 해봐도 못하겠더라고. 저는 그냥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주방에서 일을. 거기서 뭐 시프트도 많이 주고 좀 규모가 큰 레스토랑이라서 뭐 경력을 쌓고 뭐 잘하면은 일도 배우고 하면서 좀 잘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집도 이제 새로 이제 시티로 와야 되니까, 시티에 있었거든요, 그 레스토랑에. 그래서 시티에 집도 보러 다니고 있었고 뭐 집만 구하면 됐었고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였는데, 고작 그 하루 일하고 두 달 동안 준비하고 했던 그 시간과 노력을 다 버리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준비가 안 됐던 것 같기도 하고, 호주에서 그 학생비자 하면서 새로운 일을 또 다른 일을 도전할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모든 거를 다 취소하고, 뭐 환불도 당연히 100%안 되죠. 환불도 안 되고, 뭐 학교라든지 뭐 유학원이라든지 뭐 영어 시험이라든지 최소 2, 3천 불 날린 것 같고, 그런 게 이제 다 꼬인 거지. 이제 비자 만료 한 2주 남겨놓고 갑자기 다 취소해버렸으니까 지금 이제 10일 남은 상태고요. 뭔가 또 포기를 하나 내가 여기서,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뭐 1년 동안 저는 진짜 후회 없이 열심히 살았거든요. 1년 동안 제가 하고 싶었던 거, 제가 하고자 했던 일들, 유튜브라든지 뭐 직업적으로라든지 어떤 경험적으로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 그런 거 다 했어요. 지금 이제 제 1년을 돌아봤을 때 저도 정말 후회 없이 한 것 같아요. 뭐 누가 봤을 때는 너 뭐 거기 가가지고 뭐 카페에서 일하고 뭐 설거지하고 뭐 창고에서 공장에서 일하고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뭐 그 나이 먹고 한국에 와서 뭐 할 거냐, 뭐 누가 봤을 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뭐 인생이라는 거는 결국
뭐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고 보는지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내 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결국에 인생이 끝나는 날에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은 잘 산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호주에서 보낸 이 1년은 정말 제 인생에서 최고의 1년이었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가장 어떤 행복했던 1년을 뽑아라 라고 한다면은 호주에서 1년을 뽑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제 인생의 어떤 하이라이트? 정말 후회 없는 것 같아요. 후회 없이 다 했고, 후회 없이 미련 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했고, 뭐 앞으로 한국에 돌아가서 또 어떤 일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런 계획이 없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또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삶을 또 얼마나 만족하고 살 수 있을지 또 모르겠고, 이런저런 걱정이 있고 한데, 뭐 지금 제 마음은 어쨌든 이 1년을 돌아봤을 때는 이 1년 동안은 정말 후회 없이 보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31살에 5월을 와가지고 이제 32살이 됐는데,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면 이제 곧 33살이 됩니다. 그래서 워킹홀리데이로 올 수 있는 거의 가장 마지막 나이에 왔어요. 이제 막차 5월이라고 하잖아요. 30대 막차 5월로 왔는데, 저도 오기 전에 이제 이런저런 영상도 많이 찾아보고 정보를 찾아보면서 30대 5월을 간다면 어떨까,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30대 5월을 가는 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갈까 궁금증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30대 5월을 해보니까, 30대도 워킹홀리데이 해보니까 할만하다. 얻는 것도 많고, 인생의 어떤 새로운 기회? 어떤 삶의 새로운 터닝포인트? 그런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본인이 현재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면은 그 환경을 바꿔볼 수 있는, 나를 다른 환경에 놓고 객관적으로 내 스스로를 바라보고, 또 인생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갖는 장점이 많이 있거든요. 충분히 해볼만 하다, 뭐 그렇게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뭐 본인이 뭐 20대 후반이라거나 뭐 30대 마지막 어떤 나이잖아요, 기회인데,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일단은 해보고 돌아가도 되거든요. 안 맞으면 돌아가도 되고 하기 때문에, 안 해보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물론 뭐 결정은 다 본인이 하는 거고, 그 결정에 따른 책임도 다 본인이 지는 거라서 제가 뭐 누구한테 뭐 해라 마라 어쩌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 그냥 제가 해보니까 괜찮더라, 할만하더라, 뭐 그 정도 얘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오늘 저의 이제 워킹홀리데이 후반전, 이제 어떻게 지냈는지, 6개월 동안 어떤 일들을 했는지, 또 뭐 학생비자로 준비하고 뭐 그런 과정들,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일들, 그리고 워킹홀리데이 1년 동안 어떤 전반적인 소감, 이런 거 좀 얘기를 해봤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10일 남았는데 다른 지역 이제 좀 가서 제가 만나고 싶었던 분들 인터뷰 촬영 좀 더 하고,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집에 가자 이제. 집에 가야지 이제.